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바다의 사나이 신드바드 이야기의 첫 번째 여행입니다. 바그다드에 힌드바드라는 가난한 짐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무더운 어느 여름, 그는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짐을 도성 한 끝에서 반대편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늘함 산들바람이 불고 포석의 장미수를 시원하게 뿌려놓은 어떤 거리에 이르러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식 장소로 이곳을 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에서는 향기가 났으며 공기가 매우 상쾌했고 꾀꼬리가 노래를 하고 있었으며 악기들의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힌드바드는 저택의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바그다드에 산다면서 여기가 신드바드 선생의 저택이란 걸 모른단 말이오? 그 유명한 바다 사나이 말이오. 힌드바드는 신드바드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님, 저를 보십시오. 매일같이 등골이 빠지도록 일하는데 저와 가족은 형편없는 검은 빵으로 연명해 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운 좋은 신드바드는 엄청난 재산을 펑펑 쓰며 이렇게 신나는 삶을 즐기지 않습니까? 대체 그자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처럼 팔자가 늘어지는 건가요? 이때 저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절 따라오세요. 주인이신 신드바드 선생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종복이 인도한 큰 홀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식탁이 있었고 그 주위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의 주빈석에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당당한 풍채의 노인이 있었는데 바로 신드바드였습니다. 신드바드는 그를 다가오게 해 자기의 오른편에 앉힌 뒤 손수 먹을 것을 덜어주는가 하면 옆에 서빙 테이블에 가득 실려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도 따라주며 권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힌드바드이옵니다. 그대를 만나서 참으로 반갑소. 아까 길에서 혼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소? 선생님, 아깐 제가 피곤해서 별 쓸데없는 말을 짓거린 것 같습니다. 난 앙심을 품고 있을 만큼 속 좁은 사람은 아니오. 난 그대의 처지를 이해하오. 다만 나에 대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그댄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거저 얻어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소. 난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소. 난 집안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걸 모두 탕진해버렸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위대한 솔로몬 왕의 말씀이 떠올랐소. 가난한 것보단 차라리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게 낫다. 아버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었소. 난 남은 재산을 모아보았고 가구들을 모두 팔은 후 해상교역을 하는 몇몇 상인들과 접촉했소. 난 발소라에 가서 여러 상인들과 공동비용으로 의장한 배에 그들과 함께 승선했소. 우린 돛을 펼치고 페르시아만을 통해 동인도 제도 쪽으로 항해를 갔소. 항해를 해가면서 우린 여러 개의 섬에 들렀고 거기서 상품을 팔거나 그 지방의 산물과 교환했습니다. 어느 날 순풍의 돛을 활짝 펼치고 항해하던 우리 배에 갑자기 바람이 잦아드는 통에 바다 한복판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지한 우리의 눈앞에 조그만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섬은 푸르스름한 것이 마치 아름다운 풀밭과도 같았습니다. 우린 그 섬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항해 중에 쌓인 피로를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을 하며 우릴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섬이 진동한다면서 신속히 승선하라 소리쳤습니다. 안 그러면 모두가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섬으로 착각한 것은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던 것입니다. 고래는 물속에 들어갔고 난 나무 조각 하나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난 배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난 계속 파도와 싸웠습니다. 죽었구나 절망하는데 다행히도 큰 파도가 일어나 날 어떤 섬에 던져놓았습니다. 파도에 시달려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풀과 물을 찾았습니다. 펼쳐져 있는 들판에서 난 말뚝에 매여 있는 암마를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녀석이어서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땅속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사내가 나타나 이쪽에 오더니 나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을 들려주자 그는 내 손을 잡고 어떤 동굴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 모습을 본 그들은 그들을 본 나만큼이나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섬의 군주이신 마라주 왕의 마부들이요. 우리는 매년 같은 계절에 왕의 암말들을 데려다가 이곳 풀밭에다 메어놓소. 바다에서 솟구쳐 나오는 말과 교미시키기 위함이요. 이 바닷말은 암말을 품은 후 잡아먹으려고 한다오. 그때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놈을 다시 바다로 쫓아보내는 거요. 그러고 수태한 암말을 다시 데려가는데 이렇게 태어난 망아지들을 바다 망아지라고 부릅니다. 모두 왕께 바쳐지지요. 교미를 한 다음 날 그들이 암말들을 데리고 이 섬의 수도로 향할 때 난 그들 틈에 끼었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나는 미라주 왕에게 소개되었고 왕은 내가 누구며 무슨 사연으로 이 나라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나를 동정하여 신하들에게 날 잘 보살펴 줄 것과 무엇이든 제공해 주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난 상인인지라 같은 직업 사람과 접촉을 했고 특히 외국에서 온 상인들과 접촉했는데 바그다드 소식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하루도 빠짐없이 궁정에 들려 왕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미라주 왕의 영역에는 카슬이란 이름의 섬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곳에서는 밤마다 북소리가 들리며 이 때문에 이곳이 데지알 무함마드가 사는 곳이란 소문이 떠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부두에 서 있는데 배 한 척이 왔습니다. 닻을 내리고 물건을 내렸는데 그 속에서 내 이름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짐꾸러미들은 내가 발소라에서 탄 배에 함께 실려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쪽에 그 배의 선장도 보였습니다. 선장님, 제가 바로 신드바드입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자, 여기에 당신 물건을 가져가시오. 난 내 짐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골라 미라주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내 상품은 그 나라의 산물과 교환하여 알로에 나무, 단양, 장뇌, 육두구, 정양, 후추, 생강 등 배에다 잔뜩 싣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난 큰 땅을 사고 거기다 큰 저택도 지었습니다. 신드바드는 백세킹을 쥐어주며 내일 다시 이야기를 들으러 오라 했습니다. 짐꾼은 신밧드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두 번째 여행을 들려드리겠습니다.